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대에서는 휴가를 다녀온 병사를 부대에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격리 조치된 병사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급식 사진을 보니까요. 김치 한 조각, 오이 양파 피클, 닭볶음 2조각에 국은 없었습니다. 자, 더 화나는 게 밥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진인데요. 밥과 김, 스팸 한 조각만 달랑 제공이 됐더라고요. 이 제보자는 김치와 똥국,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텐데 이 부실한 된장찌개를 군대 내에서 은어로 똥국으로 부르죠. 이 부실한 반찬에 속이 상해서 김치와 똥국은 받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해 군인 급식에 1조 6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 다 어디에 쓰신 겁니까? 군대에 있는 장병들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잘 먹입시다. 이 똥국은 군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진정한 똥국이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던 된장이 MSG가 함유된 외국산 콩으로 만든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임금님께 진상하던 최고급 국산 콩을 쓰고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이 문제가 된 된장의 홍보 문구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이 업체는 4배의 폭리를 취해서 6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지난 주말부터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차량 정체가 심각해진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반찬 토론에서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얼마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기업별로 출근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급휴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부터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 주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차량 정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도심 속 안전속도 5030,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다.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함께 지켜보자. 아니다. 도로나 교통량, 차량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꾸려지는 반찬 토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 그 저녁에 하고 있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네네. 그 유튜브 라이브 그 시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예, 제가 어제 거기 출연했다가 굉장히 놀림을 받고 왔는데. 네. 지금은 11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보이는 라디오로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운전 중이시니까 그런 거죠. 이동영 퇴근 시간인데 작가님, 그때는 이제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얼굴은 우리가 낫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은 낫지 않나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서두에 오프닝에서 군대 이야기하면서 부실급식, 이 똥국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왕년에 똥국을 좀 드셨습니까, 군대에서? 많이 먹었죠? 예. 저는 또 PX병이었기 때문에 취사병들하고 아주 절친이었어요. 절친. 그러면 가면은 저한테는 건더기 좀 더 많이 넣어주고 그랬었던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예. 혹시 그 군인 도시락 사진을 좀 보셨습니까? 저는 그건 못 봤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도 저희 그 군대에 있을 때는 먹는 건 참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먹는 거 되게 잘 나왔죠. 예. 풍부하게. 그러니까 음식이 뭐 잘 나왔다기보다는 양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양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아니,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계속 퍼다 먹을 수 있었고. 예, 똥국도 마음껏 먹었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그 국방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이거 군인들 밥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밥심입니다. 월급 많이 주느라 그런가요? 자,
팀장님은 스케줄 때문에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인들보다는 좀 다양한 시간대 운전하실 겁니다. 방송도 뭐 20개 가까이 하기 때문에 무슨 20개? 이것저것 차량으로 이동하시는데 보통 예. 도심에서 이동할 때 한 몇 킬로미터 정도로 운전을 하십니까? 저는 그 제한 속도를 어기진 않는데 예. 제한 속도보다는 한 조금 더 달리긴 해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있는 곳에 시속 60이면은 69km까지는 달릴 수 있거든요. 예. 저는 한 60에서 65 정도 달립니다. 저는 한 60 정도. 정확히 지킨다고요? 1도 오차 없이? 뭐 조금 오차는 있겠죠.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전민기 네. 팀장님 너무 멋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예. 좀 효과가 있나요? 많이 들어오셨나요, 보시러? 잠시만요. 네. 예. 뭐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안전속도 5030 도심 내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춘 건데 네.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뺀 도시 일반 도로죠. 예. 그러니까 뭐 서울로 치면 강변북로나 뭐 올림픽대로 이런 데 제외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소통상 필요하면 이제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km를 적용한다는데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대로고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한 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에서 80km로 유지가 되고요. 예. 고속도로나 국도도 뭐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보통 30에서 60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예. 60이었던 걸 50으로 10km 낮춘 거죠.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벌금이 있는 겁니까? 벌금이 있습니다. 시속 예. 8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적발이 되면은 벌금 30만 원에 벌점 80점이 부과가 되고요. 벌점이 80점이에요? 예, 시속이 100km 초과되면은 벌금 100만 원에 벌점 100점. 그래서 1년간 이걸 누적이 돼요. 그래서 만약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곧바로 취소됩니다. 취소되고요. 그리고 시속 100km 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은 1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곧바로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지금 과속으로 저 구속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아니 뭐 대충 벌금으로 아마 끝나긴 할 텐데. 예.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네. 일단은 전민기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60으로 달리다가 50으로 낮추니까 너무 거북이 걸음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요? 뭐 또 빨리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 계신데 그 10km가 50으로 줄이니까 저는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보행자 안전보다 본인의 어떤 그 방송 그런 건 중요하다. 아니에요. 자, 그 30km 있잖아요. 학교 주변. 그거는 유지하되 예전에 그냥 60이었던 곳들은 그냥 60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다시 좀 복귀를 해달라 이런 의견이시군요. 뭐 복귀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댓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50이면 너무 느리다. 느리다. 이 정도면 마차 타고 다니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늘 방역도 그렇고 어떤 괴를 같이 하는데 5030 찬성합니다. 찬성이에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좀 뒤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만 이 10km를 줄이면 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60으로 달리는 곳들은 사실은 보행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하는 곳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골목이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 데는 당연히 낮추는 게 맞는데 이게 팀장님과 제 입장이 좀 왜 차이가 나냐면 왜 나는 거예요? 팀장님은 이제 여러 개를 하니까 방송이 이제 막 자주 이동해야 되는데 저는 없어요. 그래요? 근데 평소에 또 그렇게 시간 약속 잘 지키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 50 지켰다가는 더 늦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뭔가 풋살 같은 거 했었잖아요. 운동. 코로나 전에. 그때 보면은 그 시간 좀 늦게 오시던데. 원래 가장 잘하는 사람 늦게 갑니다. 아니
좀 위급하게 병원을 간다거나 네. 조금 예외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예. 예외 없이 모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과태료 면제 사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예.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범죄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예.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 환자의 수송 또는 군안 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군안 작업 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제 면제 사유인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는 사실은 이런 사유를 인정받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출산 앞둔 인부가 위급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서 출산 앞둔 인부를 이송하는 그 응급 상황에서는 과태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면제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에 과태료 면제 사유 입증 자료와 함께 이의 제기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과태료 면제 사유가 또 명확하지 않다는 또 이런 거에 지적도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예. 5090번님께서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50에 맞춰서 운전해보니 답답해요. 거봐요. 전형적인 탁상 행적입니다라고 하셨고요. 2174번님, 시간이 더 걸린다면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나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0152번님, 5030 시행 후에 30분 걸리던 거리가 45분이 걸렸습니다. 도심 신호체계가 60km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호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바로 하셨는데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은 동의합니다. 예전에 이제 쭉 가던 길 뭐 신호 3개 통과하고 멈췄다면 어떨 때는 지금 하나 통과하고 멈춰서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그 0421번님께서는 5030 시행은 좋습니다. 다만 새벽과 야간에는 규제를 풀어주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내셨는데 지금 5030으로 바뀌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물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주 내내 좀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좀 불편하거나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그래요. 10km 좀 줄였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워낙 그 운전 습관이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예. 참 심리적으로 50으로 제가 달려보니까 좀 그런 와, 것도 있긴 이거 해요. 거의 걸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니 조급해지는. 평소에 얼마를 밟고 다녔길래 6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걸어 다녔다고 자꾸 마차에 비유하시는데. 근데 10만 줄이면 예. 굉장히 느려지는 그 어떤 체감상에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고 그 짜증이 올라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다니다 보면 또 카메라 없는 데서는 솔직히 조금 더 밟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7864번님께서는 그냥 말 타고 다닙시다라고 하셨네요. 아니 자 그러면 네. 팩트를 좀 가지고 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예전보다 제한 속도가 낮춰지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동할 때 막히는 도로가 더 막히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경찰청에서 속도가 낮아진 전국 11개 대표 구간에서 운행 속도 측정을 했더니 큰 차이가 없었더라. 예, 뭐 그래요. 이런 자료도 나왔습니다. 할 말 없죠?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뭐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하면은 뭐 정확히는 이건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강남 같은 데 가면 막 8차선 대로들이 있는데 여기 50으로 달리는 게 가능할까? 안 그래도 막히고 이제 잠시 뚫릴 때는 조금 그래도 달려줘야 교통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차들이 계속 지정체되는 그런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일단 지금부터 쌓이는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좀 가장 걱정인 분들이 바로 그 시내버스 기사님, 그렇죠. 택배 뭐 이런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택배 그다음에 배달하시는 분들. 그렇죠. 또 배달 빨리 왜 안 오냐고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현실적인 건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8765번님 5030 적극 동참합니다. 궁금한 점은 시속 60km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이것도 50km로 바뀌는 건가요?라고. 근데 대부분 제가 최근에 보니까 50으로 바뀌어 있던데. 아직 60인 곳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요. 그거 이제 바꾸는 작업들 그렇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60이라고
돼 있지만 50입니다. 이게 바뀌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그 카메라는 지금 뭐 아마 안 찍던지 아니면 뭔가 대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030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3333번님께서는 네. 어제 오후 1시 반경에 대치동 왕복 4차선 도로에 차가 8대 지나는데 시속 50에 맞춰서 지나갔더니 그 도로에 있는 모든 신호란 신호는 다 걸렸습니다. 봐요. 솔직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큰 도로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적극 동의합니다. 예. 아침에 제가 한 경찰청의 인터뷰를 좀 보고 들어왔는데 네.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5년을 준비했대요. 근데 몰랐네요. 준비가 좀 예. 미미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예. 왕복 이제 뭐 6차선 이상인 곳들도 있거든요. 예. 큰 도시, 계획 도시 같은 데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모든 차가 50으로 달리면은 그거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예.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20개 방송 시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좀 응원한다고. 아, 네. 20개가 아닙니다. 지금 문자로 네. 6325번님 의견인데 승객입니다. 택시 탔는데 5030 답답해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게 택시의 경우에도 사실 좀 빨리 움직이길 원하는 승객들의 좀 기사님이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요. 예. 기사님 좀 빨리 가주세요 하는데 그렇죠. 지금 5030이라 안 돼요. 또 급한 분들이 사실 택시 많이 타시는데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돈인 업계의 특성상 운행 실적이 또 감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택시 수익금 감소 우려도 있어요. 태우는 손님 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타는 입장에서는 또 돈 택시비가 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운행 시간 늘어나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번다 해도 그 시간 줄여서 승객 한 명 더 태우면은 이게 또 그렇네. 기본 요금이 있잖아요. 3,000원 이상을 더 버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에서 운전자의 약 22%는 도심부 제한속도 낮추는데 반대했다고 합니다. 비율이 좀 낮은 것 같네요. 그래서 특히 택시업계는 매출 감소 걱정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 측은 택시요금 실증조사 진행 결과에서도 제한속도 변화에 따른 통행요금과 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볼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이제 뛰어보신 분들이 뭐 한 달, 2달 지났을 때 어떤지는 그때 가서 좀 추후에 다시 좀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7819번님 버스기사입니다. 5030 좋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사망사고도 줄어들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네요. 버스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그래요. 근데 버스기사님도 이건 좀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6907번님 5030 좋긴 한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도로나 신호정비를 먼저 하고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실행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의견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 캠페인도 있습니다.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한 속도를 낮춘 가장 큰 이유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사망자와 부상자를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인데 도심 속도 하향 정책은 OECD 37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민기 팀장 좀 마음 아프겠습니다만 실제로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라고 하면 이제 차량 대 차량을 떠올리는 뭐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5%가 보행자입니다. 이 비율이 OECD 평균의 약 2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하위권이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그리고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한 70%가 발생하는 곳이 이제 도시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부산시가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범 운영했고 6개월의 계도 기간 거쳐서 지난해 5월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먼저 시행을 했더니 부산시 전체 교통사고가 6.6%, 보행 중 교통사고가 40.5%나
감수를. 야, 아니, 감탄을 하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면 하니까 어떡해. 제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 방송에서 끝나겠는데. 아니에요. 근데 좀, 그거는 이제 보행자 그 교통사고 중에 예. 대다수가 또 그 보행 신호를 좀 안 지키시는 분들,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사고인 경우도 또 많고요. 근데 60인 곳에서도 사실은 그 이상 달렸던 차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동안에. 그래서 60하고 단속을 오히려 철저히 하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속도 줄이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건 뭐 평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우리 전민기 팀장이 지금 바로 감탄을 또 했었고 이렇게 입을 막지 못했어요. 자, 그 조금 다른 시각인데 예. 사고가 줄어들면 결국엔 정체가 줄어듭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히는 구간에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긴 많아요. 왜 막히자고 보면 사고가 나 있거나 뭐 공사를 하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님 계십니다. 이경우 교수님이 인지반응 시간이라고 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걸 줄임으로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는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거라 인지반응 시간 조금만 줄여도 이 사고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부산시 경우도 그 속도 면에서도 시속 50km로 하향한 도시부 주요 도로 52개 구간 중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26개 구간에 대해서 이 속도 하향 단속 시행 전후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했더니 평균 통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오늘 KO 팬데? 오늘은 제가 좀 할 말이 없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네. 단속 카메라 없는 곳에서 제한 속도가 무의미할 것이다. 이런 의견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고속도로처럼 단속 구간에만 사실은 멈추는 꼼수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고 단속 구간 파악용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달리다가 그 부분에 와서 확 줄였다가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과속하다가 단속 카메라 있는 경우에 이제 멈추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꼼수를 잡아내는 것도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겼기 때문에 바로 퀴즈로 나갑니다. 힌트 그래요. 주시면 됩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4월 22일부터 일주일 안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오늘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정한 기후변화 주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지구 회복, 2번 지구 정복, 3번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지금 PD가 좀 성악 배운 사람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 자리가 깔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간단하게 한 구절 하는 그런 자리엔 제가 잘 안 나갑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 문제 굉장히 쉽네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자, 팀장님. 네. 힌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힌트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다신 노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모르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성악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만두길 잘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약간 웃음도 있지만 제 마음과 비슷해.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030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저희가 찬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 좀 중요한 건
예, 그 사람의 생명. 그건 보행자 맞아요. 안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안전운전 오늘도 하시길 저도 바랍니다. 한번 적응해 볼게요. 적응하면 또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반찬토론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7819번님 버스기사입니다. 속도 줄이면 행복이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8967번님 지금 진행자분 개그맨이신가요? 개그맨 아닙니다. 아나운서입니다. 자,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서 털어놓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월급 못 받고 있다, 연차 못 쓰고 있다,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3200입니다.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3200가구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7월 44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에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2700가구 등 4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요. 한편 사전 청약 공급 물량 중 14000가구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혹은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누리집의 사전 청약과 관련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 블록별 정보와 단지 배치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눈으로만 즐겼던 이 사이판을 이제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사이판 노선 운항이 1년 2개월, 무려 14개월 만에 열린 건데요. 다음 달 28일부터 제주항공 사이판 노선 운행이 주 1회 운항으로 재개됩니다. 다만 트래블 버블이 시행된 것은 아니라서 사이판에 입국하면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 격리를 해야 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2주간 자가 격리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58.2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 한국사회의 울분조사 설문에 따르면요. 국민의 58.2%가 중간 또는 심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이 만성적인 울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10.9%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사회 정치적 사안이 일으킨 울분 16가지 가운데 가장 울분을 많이 느꼈다고 응답한 영역은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였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을 방해한 개인이나 집단이 법망을 피하거나 미흡한 처벌을 받을 때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만성 피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만성 울분도 있군요. 자, 슬라생이 여러분의 울분을 조금 식혀드릴 수 있도록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2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남자축구대표팀의 시작이 좋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20 도쿄올림픽 축구 조추첨이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온두라스, 뉴질랜드, 루마니아와 이 B조에 편성됐습니다. 강팀으로 불리는 스페인, 독일, 멕시코 등을 피하면서 이 4개 조 가운데 가장 무난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2 런던 올림픽 영광을 재현해서 이 바로 두 번째 메달을 거머쥘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7월 25일 오후 8시에 있을 루마니아와의 첫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지금까지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결정이 되면서 수산물과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 정책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4월 13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을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요? 네, 이 식약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비해서 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예. 예, 그 일환으로 이제 식약처는 이제 최신 방사능 장비도 보강하고 방사능 그 측정 시간을 약 5배 이상 확대를 해서 검사 정밀도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고요. 예. 또한 그 방사능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검사 예. 절차, 그다음에 수입식품을 만드는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 그 다양한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를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예. 하였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중요한 사안이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방사능 측정 시간을 5배로 확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수산물의 5배 이상. 예, 5배 이상. 그 수산물을 검사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렸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방사능 측정 시간이 이제 기존에는 1,800초였는데 이게 10,000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30분을 이제 측정을 어떤 제품이 있으면 30분 동안 하는데 예. 그거를 한 2시간 50분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예. 측정을 이제 했다는 거죠. 예, 정밀하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예. 현재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이 지금 수입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이 되면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산 수산물은 매 수입시마다 예. 방사능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방사능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도 그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오염이 된 이제 수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추가 핵종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다시 이제 요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제출이 되면 수입이 가능한데 예. 아직 그 추가 핵종 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방사능에 그 조금이라도 오염된 그 수산물은 수입이 차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네네. 그러면 후쿠시마와 인근 해역 수산물이 이 수입이 금지가 됐던 겁니까? 네,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이제 2011년 3월에 일어났는데 예. 그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는 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 규제 조치를 이제 했는데 예. 수산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8개 현 내 50개 품목만 수입 금지를 했다가 2013년 8월에 예. 도쿄 전력에 오염수 배출이 되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후 바로 또 저희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수입 금지 조치는 사실 이제 2015년에 일본이 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지만 예.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가 최종 승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수산물이 다 수입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검사 결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이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 이제 해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치 이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검출이 되면 저희가 추가 핵종 증명서를 이제 요청을 해서 예. 그 증명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통관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식품 검사 결과는 매일 저희가 일일 단위로 그 아까 말씀드린 식약처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주 단위로 보도 자료를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사안이니까 조금 더 깊게 좀 여쭤보면 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가 이 전수 검사로 실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수 검사가 아닌
좀 일종의 샘플 검사로 진행되는 건지, 만약에 샘플 검사로 진행된다면 수입 물량 전체를 또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 모든 그 식품을 예. 다 검사를 이제 해버리면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니까 예. 모든 그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입 제품 검사에 필요한 그 검체를 예. 채취를 할 때 그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채취를 하기 때문에 채취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이제 대표성이 있는 예. 그런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이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또 살펴보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식약처의 방사능 안전관리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솔 식약처 수입식품 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아이돈노 시간입니다. 얼마 후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인데요. 기업별로 출근하는 곳도 있고 출근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이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인지 달력의 유급휴일 기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또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노무사님께서 늘 부담을 갖고 계신다는 퀴즈 네. 다시 한번 좀 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잘 들으시고 네. 힌트를 좀 주시면 됩니다. 오늘 힌트 자 이제 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이게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뭐. 네. 자, 또 멋진 힌트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네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퀴즈 정답 듣고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매년 오늘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4월 22일부터 일주일간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늘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이 운영되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정한 기후변화 주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지구회복, 2번 지구정복, 3번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예. 자,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한숨을 좀 깊게 쉬신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네. 노래는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힌트를 안 주더라도요. 네. 뭐 우주 정복도 아니고 뭐 지구 정복이 뭐 어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예. 좀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의 그 다른 보기들 3개 중에 예. 2개의 보기는 진짜 선택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면 힌트가 충분히 된 것 같고. 매주 목요일이면은 노무상담 아이돈노 노무사님을 또 만나는 시간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반갑고 노무사님과 좀 친분이 있잖아요. 네. 또 하루만 더 좀 있으면 주말이라는 생각에 찌뿌둥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목요일 날. 네네. 직장인들 쉬는 날 언제인가 달력 넘길 때마다 좀 은근히 찾아보게 되는데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죠, 저도. 예. 네, 왜냐하면 뭐 저희 가족도 뭐 제가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아까 저기 그 초반에 멘트 하실 때 이제 우리 근로자의 날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근로자의 날은 원래부터 이제 유급 휴일이었어요. 이제 내년부터 유급 휴일이 되는 건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공휴일.
평일에 그렇군요. 빨간 날, 예. 예, 그거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착각을 법정 좀 유급 했습니다. 휴일은 지금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 예. 일주일에 만근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어지는 유급 휴일은 주휴일이 기본 휴일이고요. 예. 아까 소개드린 대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달력에 있는 평일상 빨간 날은 다 유급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네. 직원 29명의 회사에서는 평일 빨간 날에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법적으로는 예. 어떤 연차 대차 합의나 회사에서의 약정 휴일, 그냥 우리도 다른 회사들처럼 평일에 빨간 날 국공휴일에 쉬겠다고 어디 사규나 뭐 계약서나 이런 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예. 원칙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소정 근로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달력에는 빨간 달로 안 돼 있긴 한데 네. 근로자의 날도 유급 휴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근로자의 날인데 네네. 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생기게 된 겁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미국은 한 140년 전에 일일 8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그때가 뭐 5월 1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5월 1일을 기념하는데 미국은 희한하게 5월 1일을 안 하고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는 5월 1일을 메이데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별도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5월 1일로 유급 휴일로 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인데 그렇죠.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상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 예. 유급 휴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토요일이라는 게 문제죠. 네.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아까 뭐 원래 뭐 달력 해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이에요. 예. 아니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도 추가 그렇죠.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토요일은 우리 월급제 근로자들은 쉬는 날이니까 무급 휴일로서 이제 무급인 거죠. 이런 거 똑같아요. 휴일이 중복이 되면 우리 일요일하고 국공휴일이 중복되면 그냥 별도의 수당이 안 받잖아요. 두 개의 유급 휴일이라도 하더라도 실상으로 무급과 무급 휴무일과 유급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하나만 인정하면 된다고 하니까 무급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추가 수당, 월급제 근로자에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혼돈이 오실까 봐 제가 말씀을 좀 꺼려지는데 월급제 근로자는 이걸 더 추가 수당, 일을 안 하시면 추가 수당을 더 받으실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근무하시는데 급여의 계산을 일당으로 하든가 시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근로를 토요일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시급이나 1급제 그것도 상시적으로 일해 오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저 노무사님께서 제가 노래할 때 그 한숨을 쉬시고 나서 갑자기 그 유튜브 동접자 수가 좀 폭주를 했습니다. 지금 1,400분 넘게 보고 계시고 유튜브로는 노무사님 그 무미건조한 퀴즈 문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면서 노무사님은 재미없으면 좀 화내는 타입이라고. 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하세요? 아니 까칠한 게 아니고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까?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노래에서 부르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야 진짜 이거 틀리면 안 되신다. 이거 퀴즈를 내시면서 너무 우리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조금 낮게 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가 봐요. 제작진이 낸 겁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따뜻한 우리 제작진이고요. 일하다 보면은 스케줄 조정해서 원래 쉬는 날을 좀 다른 날로 바꿔서 쉬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근로자의 날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로자의 날은 이게 왜냐하면 바꾸는 걸 우리는 법에서 휴일의 대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 법에서는 휴일의 대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휴일은 일을 하더라도 대체가 되면 평일 근로로서 추가 수당을 안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근로자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근로자의 날 제정하는 법률에서 5월 1일 휴일로 특정해놨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가 안 되는군요. 이런 거죠. 뭐 5월 1일 토요일이니까 그냥 쉬고 뭐 다른 날 일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게 되면 우리는 보상휴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도 그냥 이번 뭐 오늘 뭐 야근 많이 했다고 하면 내일 조금 출근 늦게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로자의 날도 그러면 나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수당 주는 것에 가름해서 다른 날 쉬게 하는 게 할 수 있는 보상휴가는 적용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이 토요일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 그 동네 병원 경우에는 토요일에 일하게 되는데 이게 네. 휴일 수당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아, 이게 정말 재밌는 경우인데요. 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예. 일반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을 상시적으로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월급을 구성하는 테이블을 짤 때 토요일을 연장 근로로 산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 근로가 아닌 연장 근로로 산정을 해놓되 예. 이번 주는 토요일이니까 이 연장 근로가 아니고 휴일 근로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치환만 되고 일을 하시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받으실 수 없는 구조가 발생하게 돼요. 네. 예. 그러면 그 휴일 수당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좀 아니죠.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게 저번 주에는 그러니까 4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토요일에 근무한 걸 연장 수당으로 해서 받게 됐는데 이제 5월 1일 날 토요일 날 근무하시게 되면 연장 수당이 아닌 휴일 근로 수당으로 해서 그럼 1.5배인데? 예? 1.5배. 그렇죠. 연장 수당도 1.5배잖아요. 결과값은 똑같고요. 그래서 똑같네요. 치환돼서 명목이 치환돼서 받게 돼서 추가 수당을 더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이론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뭐 물론 더 주셔도 돼요. 그렇죠. 네네. 오늘도 그 노무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1,700분 가까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늘으셨네. 예. 9495번님 영어 학원에서 단기 알바 3일 했는데 일부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월급도 아니고 이 시간 아르바이트로 세금 떼고 받는 게 맞나요?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일용직이시거든요. 3일 일하셨으면 일당제로 일하셨거나 뭐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일당이 15만 원. 안 되시면 소득세나 주민세는 안 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떼야 돼요. 그 받으신 금액의 0.8%는 떼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뭐 3일에 급여에서 0.8% 떼고 받으셨을 거고 아니면 요즘에 뭐 학원에는 워낙 단기로 하시면 그냥 3.3% 소득세 처리 그냥 사업 소득세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받으신 금액에서 3.3% 떼고 받으셨을 거예요. 네. 3.3%. 그리고 이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내가 결국에는 나라에서 많이 가져가는구나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6118번님 올해부터 고용보험법 개정돼서 만 65세 넘어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니요. 아직 제가 듣기는 금시초문인데 65세 이게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65세 이전에 입사하셨다고 하면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에서 직장을 구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신다는 거는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아직. 대신에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급 능력에 지금 고용촉진 지급 능력 촉진비는 그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회사가 100% 부담인 거니까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계속 그래왔어요. 6587번님께서는 택배기사입니다. 당연히 일일에 정상 근무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택배 기사분이 근로자분인지 아니면 특수 형태 종사자분이신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그렇죠. 있군요.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은 이 근로자냐 아니냐에 대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무 형태가 특수하다 보니까 대신에 산재에 대해서는 임의 가입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입을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9877번님 주 5일 9시 6시 근무합니다. 사장님이 포괄임금제로 연월차 수당을 따로 안 주다가 새로 면접 본 직원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공휴일에 토요일 빨간 날까지 모두 연월차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네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연차 휴가는요. 소정 근로일,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9시부터 6시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은요.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시당초.
예, 그걸 연차로 까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완전한 법 위반인 거죠. 이거 잘못된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는 뭐 까더라도 법적으로는 까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수당으로 다 받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에 수당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연차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흘렀어요.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시간 줄이시면 안 돼요. 느리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오늘 2,000분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시간 늘려야겠다, 진짜. 진짜요? 이거 저는 왜냐하면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첫 번째 시간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노무사님 뭐랄까요, 그 상담보다 지금 시간 늘려달라는 거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PD는 좀 불만을 갖게 되면 바로 그 코너를 없애는 스타일입니다. 진짜 저도 안타깝네요. 자,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0010번님 정답 지구 회복. 노래 잘 부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권한으로 선물 드립니다. 저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정답은 1번 지구 회복이었죠.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